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각각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125%에서 10%로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대보다 더 큰 수치에 지금 간밤 뉴욕 증시는 매우 큰 폭으로 급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4%대 급등 마감을 했고 애플의 시가총액은 3조 달러, 테슬라 시총은 1조 달러를 다시 회복하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간밤 미국 주식시장은 급등했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0.2, 0.3% 정도 상승 중이고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좀 더 선방해주면서 1%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섹터, 하락하고 있는 섹터 한번 대표적으로 보시면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삼성전자 어제는 장 마감 직전 6%까지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소폭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2.5% 넘게 상승하면서 삼성전자에 비해서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 나란히 빨간불 켠 가운데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초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던 약가 인하 정책이 자사를 포함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고가의 오리지널 약 제조사가 쥐고 있던 미국의 유통 어떤 지배력이 약화하는 반면 오히려 이 셀트리온과 같은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은 미국 내 처방이 점차 더욱더 확대될 수가 있겠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바이오 관련주들 어제 낙폭을 좀 회복하면서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무역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화물 수요가 위축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해운 관련주들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한 섹터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로봇 관련주죠.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유진 로봇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라는 소식 속에 초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뒤이어서 다수의 로봇 관련주들 상승 흐름을 기분 좋게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일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나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그동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섹터가 그동안 관세 피해주로 분류가 됐었던 만큼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에 대한 압박이 조금 완화가 됨으로써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늘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2차 전지주는 오늘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공화당에서 IRA에 따른 기업 세액공제 혜택을 기존에 2032년까지 이어간다라고 했다가 6년이나 단축해서 내년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면서 오늘 2차 전지주는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세 무풍지대의 수혜주로 언급됐던 방산주, 시장을 이끌었던 조선 관련주도 오늘은 살짝 주도주의 흐름에서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붉게 물들여줄 전략에는 어떤 전략들이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약간 좀 오늘 아침에 한 8시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대 많이 하셨죠? 엄청나게 기대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저도 기대 많이 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4% 정도 상승하고 필라 지수가 5% 이상 급등하고 테슬라가 6% 이상 급등하고 네. 반도체 지수도 기본적으로 5% 이상 급등하니까 어느 정도 다음날 기술주는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어제 미증시를 보면서 제가 같이 본 게 뭐냐면은 네. 환율을 같이 봤어요. 아우, 근데 어제 환율이 1,42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장중 새벽에. 그러면 1,420원까지 갔으면 내일 장 초반에 어느 정도 급등하다가 외국인들이 또 이탈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매수세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즉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또 이탈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현상이 돼가지고 오늘 장 전 브리핑에서 제가 통신망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장 초반에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미중 협상은 단기적으로만 봐야 하는 거고 어. 장기적으로 급등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관세 협상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장 초반에 상승해서 만약에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방으로 내려가는 자리 부분은 지켜주기만 할 뿐 어느 정도 버티기로만 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장정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아침에는 엄청 다들 좋았을 거예요. 막 5% 이상, 8% 이상 급등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9시 30분 돼서부터 갑자기 쫙 빠지고요. 그리고 또 10시 반이었죠. 10시 반에 또 갑자기 쫙 올라가다가 또 빠지고 있고요. 아쉬워요. 지금 현재 보시면 미국에서는 대중 관세가 145%에서 30%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대미 관세가 125%에서 10%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이 관세도 지금 중국 입장은 되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때는 관세 100%에서 지금 미국으로 가는 거는 중국은 13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오는 거는 10%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여기서 일단 나스닥은 4%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장 초반 상승돼가지고 차익이 되었다. 즉 우리 아나운서께서 적어주셨네요. 환율이 어제 1,42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이죠. 지금도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니 미중 관세가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많겠지만은 네. 제가 딱 한 가지 답변을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어떤 날입니까? 오늘 CPI 발표되는 날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관세 부분이 반영이 됐던 부분이 CPI가 오늘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또 미증시는 또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네. 한시야도 가만히 있지 않는 증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차익이 됐다. CPI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나름대로 또 상승을 했었죠. 일단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지나고 나서 우리 시장도 어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비록 간밤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더라도 우리는 좀 나눠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는 미국에서 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영향이 또 물가 지표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일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에 대한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나니까 달러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도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으로의 외국인 유입은 살짝 제한적인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도 함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환율 상승도 조금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일단은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버텨주고 있는데 뭐 간밤 나왔던 그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까요? 지금 일단 자동차 관세는 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저희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부 협상만 될 뿐이지 이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방송에서.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 관세는 기존 그대로 140%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일부 관세도 어느 정도 일부 품목만 빼고는 어느 정도 140% 이상으로 관세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철강도 안 바꿔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네. 아나운서님 네. 왜 자동차, 반도체, 철강 이 부분은 왜 또 관세를 유지시켰을까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이 우리도 이 패권을 양보할 수 없다라는 분야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그것도 있죠. 네. 하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중국은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저기 물건을 다 판매하면은요. 가격도 도매 가격도 무너지고 소매 가격도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든 한국에서 나오는 자동차든지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덤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 중국이 덤핑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중국이 덤핑을 하면은 그만큼 가격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물건 판매 못 하잖아요. 물건값의 가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중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인건비가 비싼 나라들은 어디다? 미국하고 유럽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철강이 중국에서 계속 덤핑을 해요. 네. 덤핑하면 철강 가격이 가치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가치성이 무너지면 이 자영업자라든지 이 건설 회사라든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중국에 대한 관세가 유지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반사 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이 부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오고 있어요.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 준비해 오셨죠, 뒷부분에? 엄청 준비했어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저희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네.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네. 삼성전자는 우리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일까요? 네네. 오늘은 살짝 힘이 빠져요. 왜요?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차익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잠시 눌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 왜냐하면 삼성이 오늘 장중에 장 초반 1% 정도 상승했다가 또 빠지다가 또 다시 마야 올리고 있고 또 빠지다가 또 마야 올리고 있어요. 왔다 근데 갔다? 0.5%에서 1% 사이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뭐냐?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미리 형성이 돼가지고 차익이 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미증시도 그렇게 따지면 미증시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어느 정도 보합시켜줬다가 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되는 게 맞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반도체 지수가 다 올라갔어요. 엔비디아, 푸드컴, 타이완, 와우. 뭐 AMD, 퀄컴, 텍사스, 어플라이드, 암홀딩스, 에너로그 디바이스 다 상승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왜 반도체주들이 상승하지 못하는 거냐? 응. 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켜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승도 중요하죠. 상승이 중요하죠. 물론 상승이 중요하긴 네. 하죠. 상승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단장 상승, 우리 주가 상승해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부가시성을 또 해소시켜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환율이 높아졌다. 왜 환율이 높아졌죠? 왜 높아졌죠? 환율이? 환율이 아무래도 국내 정치적인 상황들 그것도 때문에 있고 CPI. CPI? 오늘 CPI 오늘이요. 발표되잖아요. 네. 관세 부분이 반영이 된 게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1,420원까지 어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장 초반에 빼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다면 레드님, SK 하이닉스는 왜 올라가는 건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호 관세 부분에서 대만이 이제 곧 어느 정도 상호 관세 부분에서 완화가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네. 어디까지나 외국인들이 또 장중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가에서 조금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2점 몇 프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은 더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삼성은 눌리고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지금 12시 13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이따 오후 들어서 또 어디까지나 반전이 될지 몰라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 이것까지 다 좋다 이거야. 네. 반도체 지수까지 다 상승했으니까 네. 이제 우리 기술주 반등 나오겠지. 네.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미래 반도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반도체가 차트가 좀 이상해요. 그렇죠. 지금 상승 중인 건가요? 빠지면 다 이상한 거예요. 아니 장 초반에는 꽤 올랐거든요. 네. 이놈의 KIS 때문에 저 진짜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요. 어제 SK 하이닉스 상가가 이렇게 뭐야 이거 하고 봤는데 네. KIS도 하고요. 그 숫자 때문에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넥스트 이게 페이지. 몇 퍼센트인가요? 지금 이거는 KIS 같은 경우는 미래 반도체는 오늘 15% 4% 상승. 13%까지 상승했어요. 11%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넥스트레이드에는 지금 9% 하락으로 나오거든요. 네스트는요. 네스트는 그거는 그냥 어우. 존재 안 한다고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우, 너무 네, 헷갈려요. 네. KIS만 봅시다 우리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 반도체도 응. 단물 껌 씹다가 단물이 다 빠져가지고 뱉어버렸어요. 단물이 너무 금방 빠졌어요. 와우껌인가 봐요. 와우껌이 단물 금방 빠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네. 또 이 미래 반도체가 이렇게 됐는데, 응. 자 이번에는 퀄리타스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퀄리타스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이 종목은 또 CXL 관련주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자리는 지켜주고 있는데 네. 2% 단물이 상승. 바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반도체 왜 빠지는 건가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3A 로지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A 로직스. 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네. 종목이에요. 저 보세요. 단무 빠졌어요. 왜 다 이러는 거예요? 아, 껌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껌 한 통을 30분 만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껌 한 통을.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한미반도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뿅. 보세요. 아, 자, 껌은 한 통에 몇 개 있습니까? 5개인가 6개인가? 6개죠. 네. 자, 아니 5개인가? 자, 껌 한 통이 30분 만에 단무 다 빠졌어요. 왜 다 빠졌을까요? 왜 빠졌겠습니까? 환율? 안원수님, 네. 안원수님 나중에 만약에 결혼하신다고 하면은 네네네. 신혼여행 가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디로 가실 거예요?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면 어디 땅이에요? 미국 땅. 미국 땅이죠. 네. 그럼 환율 보고 갈 거예요? 안 보고 갈 거예요? 보고 가야죠. 보고 가야죠. 네. 환율이 갑자기 비행기표 끊고 거기 호텔까지 다 예약하고 별장까지 다 예약해놨는데 응. 환율이 너무 높을 때 예약하면은 근데 아나운서님이 출발할 때 환율이 갑자기 떨어졌어. 어머, 그 아나운서님 손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직전에 살 걸. 그렇죠. 네.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어제 환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장 네. 초반에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음. 보세요.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수 들어오고 있어. 아, 나 참 골치 아파 죽겠네. 자, 근데 중요한 건 네. 저 정도 들어와서 뭐예요? 아주 작은. 아, 저 정도 들어와서 뭐예요? 아주 뭐? 작은 건데. 네. 그렇죠? 매수하는 사람도 없고 매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현재 지금 코스피 쪽에 순매수가 도는 거는 환율이 다시 빠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반도체 쪽에서 네. 삼성이 힘을 못 쓰는데 어떻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네. 반도체주들이 못 움직이고 지금 현재 반도체주들이 껌이 단맛이 다 빠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알 수 없는 하락입니다. 네. 아, 요리 봐도군요. 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러면은 반도체 쪽에서도 지수를 지켜줘야 하는데 이런 2차 전지도 지금 자리 못 지켜주고 있어요. 네. 그쵸? 아우, 테슬라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테슬라는 6.75, 리비안 2.66, 유시드 그룹 4.38, 그다음에 제너럴 모터스 4.44. 네. 다 이 그룹들은요 네. 전기차의 판매가 더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들도 오늘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힘을 못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네. 아까도 반도체 부분에서 껌이 단물이 금방 빠졌다고 했죠? 네. 여러분들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엔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뿅. 엔캠 오늘 장중 12%까지인가 10%까지 올라갔어요. 와. 1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또 몇 퍼센트입니까? 2.5. 지금 2.6% 상승 중이네요. 2.6%. 자, IIA 때문에 빠진 거 아니에요. 솔직히 IIA는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반도체 아까 미래 반도체 보셨죠, 여러분들? 네. 그거하고 똑같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분들 좀 이상하게 쓰지 마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단물 빠지지 못했어요. 껌을 못 구했나 봐요. 원래 단물이 없었어요. 껌이 없었어요. 네. 껌을 씹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아쉬워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눌리고 있지만 개파약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하고 제일 연관이 있는 종목이 NNF입니다. LNF. 자, NNF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NNF 십자가입니다. 와, 안 보입니다. 오, 피디님 그래도 죄송한데 그거 확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안 보입니다. 그래도 어제 6%나 올랐거든요. 6% 올려줘도 지금 자리에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네. 모든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요. 네. 지금 장중에 상승 하락 이탈이 계속 반복되고는 있지만은 올릴까 말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저는 팩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보통 이 방송을 하기 전에 PPT예요. 제가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장정 브리핑도 그다음에 그 후 시장도 보고 네. 이게 PPT 하니까. 근데 9시 20분 되니까 네. 갑자기
껌 한 통이 단무이 다 빠졌어요, 시장이. 그러다가 제가 PPT에 작성하고 10시 30분 정도에 우리 방송국에 보낼 때 그때 다시 지수가 또 반등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여기 방송국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또 이 시장이 껌을 먹었는지 또 단번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은 반복하고 있다는 게 뭐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살까 응. 말까? 주식을 살까 말까? 응. 종목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반도체가 빠지는 이유는 왜 빠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네. 환율 때문에 장초반 외국인의 이탈이 있었던 거다. 네. 따라하세요. 장초반에 환율 때문에 외국인의 이탈이 있었던 것이다. 자, 두 번째 응. 2차 전지. 2차 전지는 IRA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고 2차 전지 역시 환율 상승에 따라서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응. 만약에 IRA 응. 제가 여기 오기까지만 해도 기사들을 봤는데요. 2차 전지 어떡하나 큰일이다. 2차 전지 다시 한번 캐즘에 빠지는 건 아닌가. 응? 2차 전지 옥수수 마냥 빠지고 있다. 옥수수? 오수수. 우수수. 우수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수수입니다. 우수수 빠지고 있다. 우수수 빠지고 있습니다. 그냥 명확하니 우수수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입니다. 이게 우수수 빠지고 있지만은 IRA가 법안에 통과되기 전에 네. 주가가 보통 IRA 폐지하고 지금 기사들이 제목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2차 전지 개파약되고 있지 않아요. 개파약이 안 되고 그랬으면 있습니다. 사실 확 빠져야 확 되는데 빠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IRA 때문에 빠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 잠시 뒤에 준비가 되어 네.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반도체주도 그렇고 2차 전지주도 그렇고 그나마 좀 상승을 하던 게 힘이 빠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환율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기업 세액 공제 AMPC에 대한 혜택을 기존보다 6년이나 더 빨리 폐지한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빠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만 만약에 그것 때문이라면 더 크게 빠졌어야 된다. 그렇지만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비슷비슷하게 오르다가 비슷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환율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주도 그렇고 자동차 2차 전지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관세 미국에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오늘은 살짝 힘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더 버텨줄 수 있고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빠지고 있어요. 초반보다. 빠짐. 올라가도 골치 아프고 빠져도 골치 아프고. 참 요즘 국내 시장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오기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데이터거든요. 네. 상승 종목은 394개, 하락 종목은 470개. 또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910개, 하락 종목이 680개. 즉 중요한 건 상승 종목이 지금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락 종목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뭐겠냐고요? 뭐죠?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다.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다. 수급이 없다. 수급이 없어요. 네. 아침에 껌이 단무이 그냥 다 빠진 것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왜 올라가는 건가요? 1% 정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왜겠어요? 알테오젠이 올라가잖아요. 바이오주들이. 알테오젠, 페트론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더 웃긴 거 알테오젠하고 페트론이 개별 호재가 있어서 상승하는 건가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대요. 의약품 쪽에서도 일부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주다. 의약품 관세로 인해서 수혜주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중요한 건 일라리 릴입니까? 맞습니다. 일라이릴리. 일라리 릴이 참 니은자 내가 안 되는데 말입니다. 니은자 들어간 회사가 많네요. 일라리 릴이가 미국에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대전주가 페트론이 올라가면서 그냥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것뿐이에요. 제가 어제 밤인가 새벽에도 뉴스를 봤어요, 전문가님. 그 위고비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네. 위고비가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건데 네. 일라이릴리에서 만든 마운자로라는 이 비만 치료제 얘가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아마 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구나. 요즘 뭐 다이어트 관련주하고 해가지고 많이들 사고 많이들 효과를 본다고나. 특히 이제 하더라고요. 날이 더워지니까 전문가님도 이제 좀 뱃살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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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가리고 계신데 요즘 저희 와이프님께서 네. 아침에 라면을 많이 저녁에 라면을 많이 끓여주셔가지고 라면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 좀 살이 좀 찌어졌습니다. 전문가님이 전반적으로 날씬하신데 배가 나와서 고민이라고. 그러니까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이오주가 그나마 코스닥 지수를 버티는 것뿐 이 코스피하고 지금 이 지수 있잖아요. 네. 이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우량주 몇 개가 자리 지켜주고 그 중에서 몇 개가 3% 4% 이상 상승해 주니까 그냥 지수만 올려주는 꼴이다. 지수만 올려주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기술주가 정치 테마주나 조선주나 방산주들이 지수를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럼요. 지수를 올리려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가 올라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시장이 살짝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있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자, 내일 새벽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죠. 관세 영향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네네. 전문가님 이게 뭐 물가 많이 올랐다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관세에 반영이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지갑에서 돈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써요. 안 쓰죠. 네. 그렇죠.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물가가 좀 둔화가 돼야 하는데 관세 부분이 만약에 물가를 상승시켰다 하면은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 지금 6개월 이상 미국이 금리 동결한 상황입니다. 6개월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계속 압박을 시키고 있어요. 파월 의장을. 파월 의장은 압박을 시키고 있고 파월 의장은 관세에 따라 가지고 일단 경기 침체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약간 좀 여기서 좀 근전적인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CPI가 발표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관세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파월 의장이 그동안 걱정했던 요소들은 조금 사라지게 되는 거고 이번 CPI가 만약에 관세가 반영이 안 됐다 하면은 물가 지수가 또 둔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번 달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번 달처럼 어느 정도 둔화만 나온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 수혜주로 2차 전지든 반도체든 다시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날짜가 되게 예매하게 겹쳤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CPI가 어느 정도 중요한 날이에요. 네. 즉 관세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돼가지고 물가 지수가 상승하느냐, 떨어지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인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관이라고 하면은 오늘 단순히 미중 협상만 보고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CPI 부분까지 체크하고 투자하시겠습니까? 좀만 기다리면 CPI 나오니까 그치. 하루 더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그치. 같습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네.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가자 막 외치고 막 종목 사고 막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겠죠. 그렇죠? 근데 워낙 이번 시장은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사자 이런 부분이 좀 분위기가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가 가장 잘 드러나는 지표가 바로 물가 지표가 되겠고 지난달에 물가에 대한 그 결과가 바로 내일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까지도 외국인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전망은 다음 달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높습니다만 만약에 관세에 대한 우려가 많이 완화가 된다면 생각보다 금리 빨리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 일단 내일 새벽에 나올 CPI 지수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님 일단은 관세가 확실히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 새벽에 나올 CPI가 만약에 높게 나와도 네네. 그렇게 막 걱정 막 안 좋지는 않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좋지. 그렇게 많이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관세가 반영이 돼도 조금 예상보다
상회가 됐다 하더라도 주가는 그렇게 많이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조금 관세가 반영이 돼가지고 시장이 예상했던 거는 관세가 반영이 되면 숫자 100이 나왔는데 만약에 그 100 밑에 50으로 나왔다고 하면 시장은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저번 달처럼 4월 CPI가 어느 정도 물가가 둔화가 되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오. 좀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오,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역시나 포인트는 관세다. 관세가 계속해서 낮아져야 되고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간에 이번에 합의한 것도 90일 동안이잖아요. 그 사람 은근히 90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국하고도 90일이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그 안에 또 협상을 계속 한다라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말입니다. 네네네. 그 첫 장면을 보시면은 네. 아까 우리 아나운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아이고, 다음 장면. 자, 여기. 네. 자, 여러분들, 자, 아까 이 부분 얘기하다가 제가 아까 전에 그 잠시 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했죠? 네. 상호 관세 부분에 대해서. 네. 자, 여러분들, 일단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에 대해서 조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 자동차도 못 들어가고 반도체도 못 들어가고 철강도 못 들어갑니다. 왜? 덤핑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네. 우리 같은 계열사, 같은 물건을 판매를 하더라도 한 곳에서 나 돈이 많으니까 나는 원산지를 사오는 데서 덤핑 형식으로 사와가지고 가격을 흩어버릴 거야.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터넷 가격에다가 똑같은 상품을 검색한다고 해도 이미지는 똑같은데 회사들마다 가격이 또 다 틀려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비싼 거 삽니까? 싼 거 삽니까? 싼 거 사야죠. 싼 거 사죠.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이 부분은 만약에 트럼프가 막지 못했다고 하면은 얘네들 가치성이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관세에 대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아나운서님 마지막 장면 아까 그 상호 관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이제 미중 협상은 어느 정도 일단락 끝났습니다. 미중 협상은 일단락 끝났고 저번 주에 영국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첫 특혜로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영국에서 자동차나 배터리나 반도체 부분은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가 비싸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인건비가 싼 나라한테 공장을 지어야겠죠. 네. 그런 데가 어디입니까, 아나운서님? 베트남. 베트남. 네. 베트남도 있고 태국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유럽의 헝가리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건비가 비싼 나라한테 상호 관세를 면제해줘야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상승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인건비가 싼 나라들한테 상호 관세에 대해서 면제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반등하겠습니까? 인건비가 싼 나라요. 그렇죠. 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네. 인건비가 싼 나라들한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어느 정도 상호 관세에 대해서 면제가 돼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이 반도체 부분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어디다? 대만이죠. 대만이죠. 왜 대만이에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도 대만으로 저기 HBM 보내가지고 대만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잖아요. 아, 그렇죠. 왜? 그리고 대만에 뭐가 있어요? TSMC요. TSMC가 있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 A는 대만, TSMC의 관세 완화가 어느 정도 확정적 요소가 돼야 하고 네. 지금 반도체, 자동차, 철강이 관세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의 수로 공급망 한국 반사이익으로 반등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나운서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산 반도체는 비싸지만 대만에서 보내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관세가 앞으로 면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면제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겠죠. SK 하이닉스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이랑 가장 많이 반도체를 주고받고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대만인데 우리나라도 관세
풀리는 거 중요하지만 대만에 대한 관세 완화되고 면제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일단 이 부분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제쯤 대만에 대한 관세까지 면제가 될 것인지도 지켜보시면서 그때는 우리 반도체주들이 더 시원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자동차에 대해서도 미국이 중국에는 여전히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당연히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반도체 설명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차피 관세 조절 통해 가지고 상온 관세 그 국가들 중에서 면제를 해주고요. 네. 어차피 상온 관세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자동차, 철강 관세는 유지가 되고 있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네. 그렇죠, 여러분들. 유지가 된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 상호 관세가 어느 정도 면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 역시 중국의 수력 공급망에 한국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격려하게 자제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반도체 기업들은 대만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어느 나라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죠? 자, 아주 좋은 질문했어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자, 일단 우리나라 2차 전지 쌍두마차가 뭐죠?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헝가리에도 있고, 헝가리. 유럽에도 있고, 네.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오. 자, 그러면은 LG 엔솔 주가 반등시키면은 LG 엔솔이 캐나다에서 공장 만들면은 이 관세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보내면은 관세가 좀 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캐나다 부분이 상호 관세가 풀린다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엔캠이나 이런 종목들이 부가시성 해소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헝가리. 헝가리의 에코 그룹이 공장이 있습니다. 오, 네네. 헝가리는 또 어디 지역입니까? EU입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에서 관세 부분을 또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겠다. 90일간 유예시키겠다 하면은 에코그룹이 헝가리에 있으니까 그 부분 역시 완화가 되겠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즉, 여러분들 이 모든 모멘텀들이 상호 관세 부분이 좀 뚫려야 합니다. 그리고 TCCST 같은 경우도 베트남이 하필이면 또 베트남에다 공장 세워가지고 베트남의 상호 관세가 40%예요. 40%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부분이 관세가 그래서 인건비 싼 나라가 베트남이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진출되어 있는 삼성전기나 삼성 LCDI 원통형 배터리 얘네들이 어느 정도 상호 관세가 면제가 된다고 하면은 일부 협약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또 모멘텀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야 돼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는 것보다 어느 정도 대선이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 관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방송에서 말씀드린 만큼 이 부분은 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주로 공장을 돌리고 있는 국가들은 헝가리라든지 캐나다 같은 국가들이 있는데 일단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이 제일 먼저 영국이랑 무역 협상을 했죠. 이에 따라서 뭐 또 유럽연합과도 충분히 금방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헝가리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협상이 잘 진행이 되면 우리 2차 전지 기업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 그룹주들 충분히 주가 상승해 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그런데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이 여러분들 있나요? 일요일 날 서프라이즈 많이 보십니까? 저 서프라이즈 광이거든요. 서프라이즈요. 이럴 때 한번 써먹네. 이럴 때 한번 써먹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K배터리 수혜 미 세액공제 초기 종료 추진. 아이고, 아니 약속이 아이고. 다르잖아요. 아니 제목부터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원고와 의원들 법안 발의, 캐즘의 군내 업체들 AMPCU 수익성 방어, 네. IIA 수혜주, 공화당 지역 만화, 법안의회 통과. 이거는 긍정적으로 올려주셨네 우리 PD님께서. 자, 근데 다른 기사들을 보면 IIA 때문에 어떡하나. 네. 2차 전지 종목 우수수 빠지고 있다. 맨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게 빠지고 있지도 않아요. 거래량 없이 그냥 빠지는 것뿐이지. 근데 이 조기 종료 추진. 자, 안 선생님, 제가 네. 예전에도 안 선생님한테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아무리 내린다고 해도 네. 법안에 통과된 부분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또 1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커플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너네 커플 마음에 안 들어 행정명령으로 너네 헤어져.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커플이 헤어집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부부한테도 마찬가지잖아. 야, 너네 부부 마음에 안 들어. 행전 몇 년 내일 테니까 너네 부부 이혼해. 한다고 해가지고 이혼합니까? 이혼 못하죠. 그리고 이 부분 공화당의 이제 다음 주 그 법안 있잖아요. 네. 이 법안판이 있잖아요. 이거 원래 2월 달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네, 이야기입니다. 2월부터 있었던 거예요. 2월부터 있었던 걸 왜 기사를 재탕하냐고. 재탕 엄청 좋아하네. 그쵸? 들어.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이게 계속 재탕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제는 시장이 반응 안 해요. 응. 시장이 반응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으면 지금 떨어졌겠죠. 더 떨어졌고. 더 떨어졌겠죠, 여러분들. 네.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배터리 IRA 부분에 대해서 A, B 이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시한이 6년 안 당겨져 내년 말까지만 유지.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기사에서는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고요.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은 뭐 26년 뭐 4월 달 아니면 5월 달이거든요. 네. 근데 또 내년 말까지만 또 유지하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만큼 기사들을 복사 형식으로 한 가지 원문을 계속 돌려서 올리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32년 12월 30일까지는 원래 제공하도록 한 세액공제를 시한은 26년 12월 30일. 이 기사가 제일 정확합니다. 26년 12월 30일, 12월 31일까지 어느 정도 빠르게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고 그 후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기업 보조금이든 소비자 보조금이든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IRA 보조금 준 지가 뭐 한 2년 됐나요? 그 6년이나 빨리 끝낸다는 게 그냥 이제 그게 사실상 없애겠다 빨리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해요. 이게 없애진 못합니다. 없애지 못한다. 네, 왜냐하면은 네. 이게 대통령의 파워가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2월 달쯤에 연방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전달하지 말아라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법원에서는 그거를 폐기시켰습니다. 그래요? 왜? 네. 법안이 통과된 거를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IRA로 AMPC를 계속 보조금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LG 엔솔이 흑자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느 정도 세액공제 시한은 26년 12월 30일까지 당기는 법안이라고는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게 잠깐 전체 얘기 좀 할게요.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인데 의석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딥니까? 민주당이죠, 네. 여러분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공화당이 많지가 않아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차이가 나봤자 15개 아니면 14개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공화당 지역에 하필이면은 배터리 기업들이 투자한 데가 다 공화당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공화당 의원 23명이 이제까지 다 IRA를 유지해달라 이 방식으로 지금 현재 공화당 쪽으로 의원 초연 쪽으로 다 서문을 날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아직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이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 법안 같은 경우는 2월 달부터 있었던 법안을 그거를 그냥 일단은 정치적으로 제스처로 그냥 보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거죠? 네. 이거였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공화당 소속 하원은 21명이 지난 4월 IRA 유지를 촉구를 했고요. 네. 법안은 통과할 수가 없고 상원, 하원들끼리는 이해관계. 즉, 이 공화당 사람들끼리도 다 마음이 맞지가 않습니다. 네. 내년에 중간 선거도 치러야 하고 연속적으로 또 선거도 나가야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미국의 법안 같은 경우는 네. 이 공화당 지역에서 못해도 10명 이상만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이 세액공제는 폐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21명이나 그렇죠.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치적 제스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제스처하고.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지금 소비자 보조금이 폐지가 될 수가 있다. 그 우려감에 전기차가 판매량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전기차 오히려 판매량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빠진다고 IRA 때문에 지금 빠져가지고 뭐 개파락되고 있습니까? LNF가 뭐 5% 빠지고 에코프로가 5% 빠지고 에코프로뱀이 5% 빠지고 다 빠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미지근한 반응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법안이라는 게 통과가 되려면은 못해도 이해한 관계가 또 중간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디서 제일 도매 소매가 활용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디일 것 같아요, 아는데? 어디일까요?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네. 이 캘리포니아가 전 세계에서 이 미국 땅이잖아요, 캘리포니아가. 네. 캘리포니아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어느 정도 매출액을 50%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굉장히 활발한 네, 제조업도 지역입니다. 활발하고 네. 어느 정도 상품성도 많고 돈도 많은 도시가 캘리포니아예요. 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누구냐?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를 포함해가지고 오하이주, 미시간, 갑자기 미국 그걸 얘기하게 됐네. 미시간,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미시간, 그 다음에 오하이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뭐 엄청나게 많아요. 24개 도시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어떤 소송이죠? IRA 부분에 대해서 아. 강제로 폐지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상원 하원 다 통과돼서 된 법안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혼자 이걸 바꾸냐? 혼자 바꾸냐 하면서 거기서 제일 힘이 큰 캘리포니아를 위주로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그 도지사들이 어느 정도 소송을 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네. 대통령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지금. 네. 관세 부분도 해결해야지, 금리 인하도 해결해야지, 여러 가지 다 해결해야 하는데 저 부분 같은 경우 일단 공약은 해놨기 때문에 네. 일단 정치적으로 제스처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공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이 부분은 IRA 부분은 2월 달부터 이미 준비가 됐던 거예요. 2월 달부터. 네. 그리고 어차피 부결될 거예요. 음. 부결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폐지가 된다고 해도 본인들만의 정책을 또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라서 또 다시 반등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호 관세가 풀리면은 이 자동차 관세하고 반도체 관세하고 철강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공급망을 누가 먹느냐? 한국의 공급망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불안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불안한 거는 당이나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외입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 없을 것 같아. 빠져도.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습관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대선도 끝나고 상호 관세도 어느 정도 일부 진전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술주가 지수를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나 조선주, 조선주가 만들어서 슈퍼스타가 태어났잖아요. 네. 그게 어떤 그룹입니까? 하나그룹이죠. 하나그룹이죠. 와우. 그렇기 때문에 하나그룹, 조선주, 방산주 그 종목들이 있고 또 밑에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가 있습니다. 순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왜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산지검사 같은 종목도 3,000원에서 55,000원까지 갔지. 800원짜리 오리엔트 정군도 10,000원까지 갔지. 와우. 왜 못 갖고 가고 생각합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게 굿장이니까요. 될 수 있으면 그 방식으로 밀고 가고 이 부분은 제가 통신만 통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2차 전지에 대한 뉴스가 한 가지 있긴 했는데 이 뉴스가 지금 나온 뉴스는 아니고요. 한 2월 달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뉴스인데 아무래도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2차 전지 관심 많으신 분들이 이 기사 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좀 다루게 됐습니다. 공화당 측에서 IRA를 통한 AMPC 세액공제 혜택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원래 있었던 뉴스고 트럼프가 대선 당시에 공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화당 측에서 일단 제스처를 취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매우 낮다. 공화당 내에서만 해도 반대하는 의원 수가 굉장히 많고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히 바이든 전 대통령의 업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결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잠시 있는 우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 앞으로 어떻게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여다봤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려봤는데 오늘 벌써 방송 마칠 시간이 됐네요. 저희 오늘 이 시간 인사드리고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